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플래그십 SUV죠. XC90 B6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볼보에서 신차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신차 하면은 일단 외장 디자인부터가 변경된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풀 체인지가 아닌 부분 변경 모델들은 기존의 디자인들은 좀 남겨두고 시스템적인 것들을 보완을 많이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XC90도 2023년식으로 새롭게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XC90B 트림을 작년에 시승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하고 잘 나간다 라고 느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의 2.0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속은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력은 300마력에 42토크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성능적인 면에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잘 나갑니다. 요즘 나오는 2023년식 볼보 차량들은 모두 이제 T맵 인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T맵 인포 시스템은 XC60을 시작으로 XC40 아니면은 V60, V90, S60, X90 전 모델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오나이저 공기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볼보 하면은 에이다스가 좀 괜찮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요. 기존에도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로 에이다스나 ACC가 실행이 됐었는데요. 이 신형에 들어가는 ACC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부분에서 조금 더 정밀함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센서가 원래 기존에는 전면부 아래쪽에 배치가 됐었어요. 하지만 신형은 그릴 쪽에, 그러니까 엠블럼에 박혀 있으면서 조금 더 인식률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ACC를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직선 주행에서는 별다를 거 없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코너나 아니면 막히는 구간, 그런 데에서 좀 인식률이 좋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너 구간에서 이 ACC는 다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오면서 트림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이 2023으로 변화가 되면서 V60도 그렇고 이 트림의 네이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 트림은 모멘텀, 그리고 최고 트림은 인스크립션으로 나뉘었었는데요. 2023으로 부분 변경이 되면서 플러스 브라이트, 그리고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이렇게 좀 네이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이트 뭔가 약간 밝고 약간 좀 쾌적한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본 트림인 플러스 브라이트랑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차이는 약 700~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800만 원을 더 주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XC90 B6 같은 경우는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트림인데 700~800만 원이 비싼데 뭐가 더 좋은가? 그거를 찾아봤더니 일단 이제 볼보차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거죠. 이 크리스탈 기어노브라든지 아니면은 BMW, 바울스 앤 윌킨슨 스피커, 그리고 통풍 시트가 포함된 나파 가죽,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꽤 고급져 보이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XC90을 좀 백화점에 온 것처럼 고급스럽게 타고 싶어. 그럴 때에는 이 최고 트림인 얼티메이트를 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차량의 기본기를 잘 느끼면서 타고 싶다. 그럴 때는 플러스 트림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형으로 오면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좀 더 개선이 된 에이다스, 그리고 이오나이저 시스템, 이런 것들은 플러스 트림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 작은 차를 타면은 뭔가 좀 차가 더 휘청거리고 아니면 좀 더 코너 구간에서 미끄러진다든지 좀 접지력이 약하고 불안하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악천후 조건일 때는 지금처럼 조금 큰 차가 확실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히 XC90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많이 나가고 지금 휠도 21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평비라든지 타이어도 두꺼운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면 접지력이 작은 차를 탔을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막 현상도 작은 차 탔을 때보다 조금 덜하기 때문에 미끄러짐이라든지
좀 접지력이 조금 더 좋아져서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냥 차가 그냥 바닥에 딱 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정숙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같은 경우는 유리 두 개를 붙여서 만듭니다. 하지만 이 XC90에 들어가는 차음 글라스 같은 경우는 유리랑 유리 사이에 특수 필름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정숙성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제가 지금 주행 중인데 되게 조용해요. 바깥에 다른 차들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형급에는 CMA 플랫폼이 사용되고요. 중형이란 준대형은 스파 플랫폼이 사용이 됩니다. SPA라고 표기가 돼요. 일단 이 SPA, 스파 플랫폼 같은 경우는 V60을 시작으로 S60, 그리고 S90,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XC90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같고 차체도 같으면은 뭔가 S90이나 아니면 지금 타고 있는 XC90처럼 큰 차를 샀을 때 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스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보통 SUV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전고를 위해 가지고 세단보다 좀 짧게 뽑아내거든요. 실제로도 이 전고 대비 휠베이스가 SUV가 조금 더 짧습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XC90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휠베이스를 SUV 치고는 굉장히 길게 뽑아냈는데요. 이 수치로만 봐도 정말 길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XC90 같은 경우는 3열까지 들어가 있는 7인승입니다. 그만큼 공간 면에서는 정말 넓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차로 차박도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박을 갔을 경우에도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룸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2열이라든지 3열에도 동일하게 헤드룸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차크닉 아니면 차박을 갔을 때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이번에 볼보 차들이 신차가 나오면서 뭐 V60은 가장 정보가 많고요. 왜냐하면 볼보에서 가장 잘하는 세그먼트기도 하니까. 그리고 S60도 그렇고 뭐 XC40도 그렇고 정보가 정말 많은데 유독 정말 잘 팔리는 모델인데 유독 2023 XC90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진짜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차를 타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작년에 탔었던 2022 XC90하고 주행감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이 발진 가속력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숙도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가속감 이런 것들은 엑셀을 지금 밟아보고 있거든요. 가속감 같은 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덩치가 엄청 크다 보니까 공차 중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제동력에 있어서도 지금 또 이제 빗길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당연히 이 정지거리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XC90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성향 자체가 막 스포티하고 막 팍 하고 팍 서고 막 그렇게 좀 날렵한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하지만 정지할 때는 정확하게 정지해주는 그런 제동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48V 배터리가 추가가 됨으로써 약간의 친환경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드라이브 모드가 좀 있어서 뭐 달리는 맛을 살짝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져서 뭔가 좀 운전의 재미는 옛날에 비하면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300마력대 차니까 내가 또 밟고 싶을 때는 엑셀링을 조금 더 강하게 누르면은 또 금방 치고 나가주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 부족한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조작하면서 차를 컨택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옆에 막 물고랑이 차가지고 막 사람은 없었어요. 보행자는 없었는데 요럴 때 이 휠하우스를 치는 소음도 굉장히 덜합니다.
휘렁스 치고 들어오는 소음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 XC90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래그십 SUV다 보니까 이 방음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SUV지 않나 싶어요. 보통 세단만 고급스럽고 조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SUV도 조용하고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 XC90을 타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2023 XC90 B6 트림을 시승을 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편안하면서도 공간이 넓은 고급 패밀리카를 찾고 계신다면 이 XC90을 정말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연식 변경, 그러니까 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실사용 만족도가 높은 포인트들이 더욱더 발전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선택지지 않나 싶습니다. 짠! 그리고 보너스 트랙 XC40을 시승 중입니다. 제가 올해 봄쯤에 올렸던 XC40 시승기는 2022년식이고요. 제가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약간의 이제 부분 변경이 된 모델이죠. 2023년식 모델입니다. 일단 22년식하고 23년식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디자인적인 변화는 거의 없고요. 가장 큰 변화는 팀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볼보 차량에 들어갔었던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좀 뭐 해외에서는 뭐 잘 될지는 몰라도 이 국내에서는 조금 사용성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반응 인식 속도도 조금 느렸고 약간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그냥 이 기본부터 팀앱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핸드폰으로 뭐 조작을 안 해도 돼서 훨씬 안전한 것 같고요. 이 XC40 같은 경우는 볼보 차량에서 엔트리급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HUD가 없습니다. 근데 이 V60이라든지 S60만 가더라도 HUD가 들어가는데요. HUD가 있는 차량들은 이 팀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내비 연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산자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시령 터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굽이길이고 약간 오르막길? 약간 오르막길이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소형 차주인데 이렇게 좀 작은 차를 탔을 때 악천후 조건에서 차를 타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차 중량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가볍고 승차감도 통통 튀고 아무튼 좀 불안감이 뭐 중형이나 준대형, 대형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XC40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소음 문제 빼면은 일단 주행 감각은 굉장히 컴포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이 엔트리급인 만큼 이 방음은 그렇게 고급지진 못한 것 같지만 아무튼 뭐 안전하게 달리면 되죠. 지금 현재 터널에 들어와 있거든요. 터널에 들어오면 방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외부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핸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 수입차는 좀 어떤 브랜드들은 좀 이 ACC 기능이 좀 어렵고 좀 몇 번 클릭을 해야 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볼보 XC40 같은 경우는 이 좌측에 있는 스티어링 휠의 정 가운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성은 정말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가능하고요. 간격 조절 단계는 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핸들 보조라든지 차선 보조 이런 기능도 잘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직진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요. 이 앞에 살짝의 커브 구간이 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ACC 기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S90으로 이 비 오는 날 야간 주행 시승기를 올렸었는데요. 그때도 이 볼보에 들어가는 ACC 기능이 굉장히 인식률이 높다. 역시 왜 볼보가 안전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살짝 커브길을 돌고 있는데요. 야, 차선 인식률과 이 스티어링 보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코너 같은 구간에 이제 미끄럼 방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노면이 울퉁불퉁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선 인식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핸들 보조 기능이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뭔가 핸들이 뭔가 옆에서 사람이 잡아주면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핸들을 꺾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특히 ACC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앞을 보긴 하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좀 오작동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맑은 날에 비해서요. 근데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 차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차선 인식 이런 것들을 진짜 엔트리급 치고는 정말 수준 높게 구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년형 XC40 같은 경우는 이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음성인식 기능 또한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기착지인 카페에 가는 중인데요. 카페 메뉴를 차 안에서 미리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동해둔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카페에게 문자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음성인식을 써서요. 아리야, 카페에게 문자 보내줘. 레모네이드 주문. 카페에게 레모네이드 주문 이렇게 보내시려면 메시지 전송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메시지 전송 정말 편리합니다. 이 한국말 인식률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T맵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와인딩 코스를 주행 중인데요. 이런 코스 같은 경우는 잠깐 한 0.1초만 한눈을 파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음성 인식으로 모든 것들을 제어를 하고 뭐 내가 뭐 전화라든지 문자 아니면 길 찾기 이런 것들을 다 음성 인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빠 이 현대 사회에서 최적의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XC40과 XC90 비교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느껴졌던 건 XC90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XC40도 나쁘지 않았고요. 조만간 이 두 차 중의 시승기는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